24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첫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는 우리나라의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즉각 우리 공군의 F-15K와 F-16 전투기가 출격하여 360발의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공식 입장에서 한국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영공 침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을 수차례 침범해 놓고도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매번 이를 부인해왔던 전과자라는 것이죠. 명백히 고의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증거 자료들을 우리 국방부가 보냈지만 러시아라는 나라는 인정할 리가 없어 보이네요. 정전협정 이후 우리 영공에 타 국적기가 들어온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일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방한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애초에 이날 연합훈련이 잡혀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에 맞춰 급하게 훈련을 조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는 한국과 미국의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배경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길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면서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즉, 한미가 손을 잡고 동북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공언한 것이죠. 이때 이후로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전선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결국 중러의 군용기 도발은 동북아 패권 구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것입니다. 한미일 연합 공조 태세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독도를 노렸을까요?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지만 일본과의 민감한 사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미일 연합 공조의 균열을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독도 영공에 전투기가 아닌 비무장한 조기경보 통제기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철저히 계획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군용기 기종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즉각 일본의 어설픈 행동이 나왔습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 영공에서 한국군이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발표에 대해 러시아는 우리나라에게만 입장을 표명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패싱을 했습니다. 철저히 무시한 것이죠. 또한 미국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은 이런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가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죠. 일본은 억지만 펴다가 낙동강 오래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한국 독도라고 표현했다가 이후 방송에서는 독도와 다케시마, 한국과 일본의 분쟁 지역으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 극우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이 보도를 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말하고도 트위터 글에는 한국 영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수출 규제에 이어 틈만 나면 독도를 국제사회의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계획은 어쨌든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는 중국과 연합 항공훈련을 한 데 이어 일본이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쿠릴 열도 지역에 러시아 총리를 내려보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이 북부 지역으로 부르는 지역이나 러시아와 분쟁 지역으로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는 곳입니다. 영토를 반환해달라는 일본 요청에 푸틴은 단호히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열강 속에서 이제 무시 못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 열강들에 쌓여 복잡한 정세이지만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고 경제적으로도 최강이 되는 대한민국을 생각해봅니다.